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구를 치실 때 시스템보다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본인만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런 기준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고수가 될 수 있고, 조금 적으신 분들은 저점자, 입문자 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도 쓰는 어떤 기준 하나를 같이 공부할 건데, 이 기준이 실제로 당구 칠 때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초이스가 보이세요? 제가 약간 입문자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뒤돌려치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일적구 노란 공을 맞춰가지고 저쪽 장쿠션까지 보내는 것조차 지금 쉬운 형태는 아니죠.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면 앞돌리기를 오른쪽으로 그냥 냅다 와장창 짧게 쳐가지고 짧은 형태의 확률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뭔가 많은 변수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적구 노란공 왼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칠 건데 정상적인 각도로는 나오지가 않죠. 아주 긴 형태로 쳐낼 겁니다.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맞춰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방금과 같이 뒤돌려치기를 일반적이지 않게 조금 긴 형태로 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공부할 겁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쳤을까요? 코너에서 코너를 치는 기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방수주와 우리 당구TV 레슨을 많이 보셨으면 코너에서 코너를 치는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 중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코너에서 이제부터 코너를 칠 건데 내공 출발은 당연히 코너가 될 거고 원쿠션 지점은 장쿠션 코너 점이 될 겁니다. 이때 상단 투팁 정도의 회전으로 내공을 부드럽게 친다면 8밴하프 기준이 하나 생기죠. 여기 네 번째 점과 다섯 번째 사이 정도의 3쿠션이 도착하고 4쿠션은 요 가운데 근처로 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떨어지고 요 가운데 근처로 떨어지고 이런 기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팁의 회전을 주고 코너에서 코너를 치게 되면 내공이 대회전을 돌아서 반대편 코너로 가는 그런 기준도 있죠. 일명 코코코 기준이에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반대편 코너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명 코코코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회전을 사용하는 기준도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셨죠? 아까 뒤돌려치기를 칠 때는 근데 그 기준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기준을 사용했어요. 무회전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코너에서 코너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내공은 어떤 라인으로 어디에 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구장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네요. 자, 이번엔 이런 형태로 도착을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그 근처 어디론가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코너에서 코너를 무회전으로 몇 번을 쳐봤는데 제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무회전을 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점으로 일률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어떤 범위 안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범위를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포인트랑 첫 번째 포인트 요 사이 어딘가로 잘 도착을 했어요. 뭐 여기 올 때도 있고 여기 올 때도 있고 뭐 이쪽 근처로 잘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뒤돌려치기 길게 칠 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배치예요. 뭔가 딱히 초이스가 쉬워 보이는 게 없었죠. 하지만 오늘의 기준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너에서 장쿠션 코너점을 향해 라인을 딱 그어봤더니 노란 공의 왼쪽 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회전을 줬을 때 여기 두 번째 포인트나 첫 번째 포인트 사이 요 근처로 잘 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오면 3쿠션으로 직접 맞을 수도 있고 4쿠션 형태로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회전 잘 주고 장쿠션 코너점을 향해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무회전 기준대로 도착을 하면서
이렇게 확률 좋게 맞춰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뒤돌려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그냥 가볍게 치시면 됩니다. 근데 내공이 일적구를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돌려치기를 못 치는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앞돌리기도 단쿠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때 오늘의 기준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코너에서 장쿠션 코너점을 향해 선을 딱 그으면 지금 노란 공에 맞는 면이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회전으로 치면 범위 안에 도착을 하고, 범위 안에 도착하면 지금 길게 맞춰낼 수가 있겠죠. 코너점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쳤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도착을 하고 득점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형태를 보세요. 지금 내공 흰 공인데 되게 난구로 보입니다. 지금 빨간 공 리버스로 이렇게 돌려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빗각인 상황이라서 매우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선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코너에서 장쿠션 코너점을 향해 선을 딱 그었더니 얼추 지금 노란 공의 왼쪽 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을 잘 주고 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의 범위 안에 도착을 할 거고 빨간 공을 맞춰낼 수가 있겠네요. 잘 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코너에서 코너를 치는 무회전의 기준을 가지고 뒤돌려치기를 길게 치는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적구가 그 라인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의 기준선을 더 알려드릴 건데 그 기준선까지 활용한다면 일적구의 위치가 좀 바뀌어도 활용해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기준선은 코너에서 코너를 잇는 선이었죠. 여기에서 2가지의 기준선을 더 알려드릴 건데 짧아지는 쪽으로는 없습니다. 짧아져요. 긴 쪽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한 칸을 오면 장쿠션 쪽으로 1칸 반 정도를 이동시키면 돼요. 이런 기준선 하나가 더 있고 또 한 칸이 오면 또 1칸 반이 이동돼서 3번째 포인트를 잇는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선들을 활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도 초이스가 마땅히 없죠. 근데 코너에서 코너를 잇는 기준선에는 일적구가 없습니다. 한 칸이 이동돼서 1칸 반을 향하는 라인을 봤더니 일적구의 왼쪽 면이 걸려 있죠. 그러면 한 칸 반 지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만 툭 던져준다면 오늘의 득점 범위 안으로 내공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아주 비슷한 형태로 도착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배치 까다롭죠? 마땅히 씌워버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뭔가 긴 형태로 뒤돌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확률 좋게 빨간 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기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째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노란 공이 걸려 있습니다. 한 칸 반 지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제가 그냥 툭 칸이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준 라인 비슷하게 도착을 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 넣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치도 마땅히 쉬워 보이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되게 난구성 배치예요. 하지만 왼쪽으로 우리가 길게 치는 그 라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냥 길게 쳐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3번째 기준선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공의 왼쪽 면이 걸려있죠. 그럼 3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그냥 사고 치는 느낌으로 거기까지만 툭 보내자,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득점 범위 안에 내공을 보내면서 득점 시킬 수 있습니다. 잘 갔죠? 그러면 비슷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쉽게 맞춰내는 거예요. 아유, 포지션도 좋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범위 안으로 확률적으로 잘 간다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시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꿀팁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배치처럼 보이겠지만 오늘의 배치에서는 일적구보다 내공이 약간 왼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라인이었던 코너에서 코너로 가는 그 라인을 보내기가 좀 쉬웠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내공이 일적구보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되는 코너에서 코너로 가는 그 기준선이 있었죠. 그 기준선대로 보낼 수 있는 두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약간만 편한 두께를 맞춘다 그러면은 기준선보다 조금 더 짧게 분리가 돼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회전을 뭐 1팁이네 2팁이네 이렇게 많이 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느낌 역회전을 주고 그냥 비슷하게만 보내보자 한다면 조금 짧게 분리가 될 거고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면 두께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노란 공의 위치를 봤을 때는 코너에서 코너를 잇는 기준선을 활용할 수가 없게 서 있어요. 뭔가 짧은 쪽에서 출발을 해서 코너로 가는 모양이 돼버렸죠. 그럼 이런 때는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짧게 도착을 할 거고 역회전을 살짝 사용한다면 무회전 라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낌 역회전을 주고 코너 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면 보세요. 무회전 레인하고 비슷하게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당구를 칠 때 뭐 시스템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여기 치면 무조건 여기로 와, 나는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돼 라는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쉽게 누가 봐도 그냥 툭툭 당구 잘 치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쉽게 쳐나갈 수가 있게 돼요. 코너에서 코너 치면 어떤 기준이 될까 라는 거 꼭 구장 가서 연습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